뉴스공장 내부에서도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출연자 섭외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를 담글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작업친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이제 이상호는 저희 향해서 지웠습니다. 우리 라이브가 2시 40분 정도였는데 청와대에서 누구랑 얘기한 거야? 이거 누군가가 이거 계획적으로 준비했네. 지금 이사와 젠마을도 저희가 다 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젠마을 이사도 저희가 고소고발을 진행 중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인 기사들은 지금 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사진을 제보받아 그대로 보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건이 단순한 오보 수준을 넘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줄줄이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호 기자를 향한 본격적인 비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결국 최욱 앵커까지 입을 열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제목대로 이상호 기자 청와대 출입 자격 박탈 청원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고 5만 명 빠르게 넘깁시다. 5만 명만 넘기면 바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 안에 5만 명이에요. 한 달 안에 5만 명이고 5만 명 빠르게 여러분들이 청원 도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은 제작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 올려야 되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돼요. 국회가 5만 원이고요. 대통령이 답변해야 하는 건 20만 명이래요. 이거 20만 명 가능하겠죠? 20만 명 가능하죠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구독자 3분의 1만 하면 되잖아. 지금 정청래 대표 응원하고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 이 문저 털레유라고 하면서 모욕당한 우리 지지자들이 20만 명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20만 명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단 시간에 해버리자. 자, 근데 오늘 이제 핵심 테마가 지금부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고 할 때 제일 힘들었잖아. 네. 맞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고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정말 엉망입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그게. 예. 그런데 예. 이것이 자연 발생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까 해요. 어허.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지지자 말고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인 척하면서 갈라치기 세력이 실제 존재하고 그 정황과 증거를 잡았습니다. 막연하게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정확한 증거를 잡아냈고 그래요. 예.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겁니다. 네네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 한 명 살고 있는데요. 그 청년은 키 작은 청년 황희도 이사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메시 황희도입니다. 온라인 메시 키 작다고 굴하지 않습니다. 좋았다. 네, 패기 있게. 그렇지, 패기 있게. 예. 너도 온몸에 문신해. 뭐야 이게. 제 리드멘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비판하면 다 일배냐. 이게 그런 이제 거 그들이 아니야. 이용을 해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오늘의 그래서 핵심은 민주당 내 일배를 막아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일배로 모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악의적인 세력이 들어온 거야. 네. 그런 의심은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정황을 잡았다니까. 알겠죠? 예. 아주 예민한 이야기, 민감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안 내고 변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이 출연을 시키는 거죠, 변호사. 네. 김광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보조적 역할이고 네네. 이따가 또 법적인 이야기 나눌 때는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법적으로 좀 문제될 것 같은 부분은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할 큽니다. 네네. 네. 야, 이거 계약서 쓰면 굉장히 고가인데 굉장히 싸게. 저희는 싸게 갑니다. 자, 출연료로. 그럼 천천히 오늘은 워낙 중요하니까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짧게 한 거야. 네네. 황희도 이사님, 예. 천천히 짚어주세요. 예, 그러면 오해 없이 일단 먼저 특정한 인물들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인물 자체에 집중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일배라거나 이런 얘기가 그런 거 아니라 아니야. 일배들이 테라포밍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지금 정치인이나 기자나 평론가들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그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전 연예인들한테 공격하는 이슈를 다룰 때도 그 개별 사안에 집중할 게 아니라 공격 기법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차원으로 일단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걸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우리는 작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작전 세력이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막 자라나는 것을 활용하는 스피커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들은 얼굴을 드러내잖아요. 예. 또는 그 자라나는 것을 잘 검증 못하고 이용당하는 스피커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갈라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네.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잘 요약을 나 해주셨습니다. 잘해. 그러니까 역시. 영향력 10이야. 자식들이. 결국 또 정광훈을 제치고 그 얘기는 좀 안 하면 어떨까요? 안 돼. 정광훈보다 득표도 낫더만. 정광훈은 이번에 빠졌잖아. 알겠다. 진짜. 아니, 중요하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먼저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런 단독 보도가 CBS에서 나왔습니다. 노컷 뉴스에서 이재명 내가 죽일 것 댓글 조작 유포 혐의로 유튜버 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이거 무섭잖아. 이거 딱 보면. 예, 이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사타파 TV라는 그 이종환 대표, 그 TV의 그 대표가 지금 고발뉴스 그리고 민주는 파출부 등등 몇몇 유튜버들을 고소를 했다. 국수본에 고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면 고소를 했을까?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이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시사타파 TV라는 채널에 이런 채팅 중간에 보시면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 라는 채팅이 중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요게 이제 채팅창을 캡처한 건데 예. 이게 시사타파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네. 그 채널에서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네. 그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참고로. 네. 네, 그 이상호 기자가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오른쪽 그 맨 세 번째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이건 또 다른 채널 쇼츠 채널인 민주는 파출부라는 채널에서 이걸 또 다룹니다. 제목을 보시면 시사타파 채팅 암살 모의 청와대 엄중하게 대처 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게. 일단 보시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쳤을 때 이게 사실이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매부쇼에 댓글에 누군가가 와서 윤어게인 이러면 매부쇼는 윤어게인 채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자꾸 댓글로 매불쇼를 성격 규정하지 말라는 거야. 댓글에서 최욱 죽으라는 얘기도 많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 그게. 예. 근데 오늘 뭐 그게 본질은 아닌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유통 과정에서 암살 모의로 가고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대처한다. 근데 이 이야기가 퍼진 게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예. 뭐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뭐 곧 나올 거다 하면서 지금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금 부연을 하면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반응들을 알아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뭐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네. 청와대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그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무자들이. 그렇죠.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중하게 지금 대처하는 거를 뭐 이렇게 검토 중이다라는 거를 이상호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에서 방송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상호 기자는 취재의 결과물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렇겠죠? 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입장을 물어봤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따가 한 4시, 5시쯤에 방송하는 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의아한 반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도 아니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작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충격적인 댓글 겁니다. 자체가 조작이었어. 예, 그런 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이게 돼요. 조작이에요? 아까 그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 이게 진짜 댓글 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실제 화면이 오른쪽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이 오른쪽이야? 조아라라는 네티즌이 아웃이라고 적은 걸 왼쪽처럼 그냥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와. 지금 이 정도까지 이게 뭐 사실 AI 기술을 그렇게 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조작을 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설마라고 생각을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조작인데? 대놓고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77법 저희가 여기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루셨는데 네.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아니, 이건 엄청 적극적인 조작이야. 그래서 그 시사타파 쪽에서 본인들의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방송 실시간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송을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하니까
아웃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타파 쪽에서 이상호 기자한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제보자가 누구냐 도대체. 왜냐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조작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제보자를 이상호 기자가 시사타파 쪽에 가르쳐 주나 봐요. 누구다. 누구로부터 내가 제보를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4번입니다. 4번이요? 지금 보여드리는 시몬이라는 X 트위터죠. 트위터 유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요. 본인은 원래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제 다 아카이빙을 해둔다. 기록을 해둔다. 예. 한마디로 본인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올라온 걸 내가 그냥 이렇게 제보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 트위터 하는 유저가 아니고 개인 방송을 합니다. 이따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5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그럼 어떤 글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했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갤러리라고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여기에 그렇게 진을 친 다음에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리는 그 갤러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8월 17일 2시 50분경에 요 글을 올린 겁니다. 라이브 방송 중 대통령 살해 협박이라고 내가 이거 발견했어. 이거 지금 신고했어. 시사타파 TV 끝났어 이제. 라는 글을 자긴 그냥 이렇게 인용한 거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앞에 그 유저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막 되게 신나서 낄낄대고 있잖아요. 흑선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죠.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고소하라고 해봐. 나도 그냥 이거 돌아다니던 거 퍼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신나 있거든요. 참고로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그 국수본에 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하루 만에 바로 사과문을 올립니다. 사과문을 올리는데 심지어 사과문을 올린 게 누구라고? 요 방금 흑선이라는 유저가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은 조롱을 하잖아요. 막 전혀 막 이거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요거는 고소 이제 나서니까. 시사타파 쪽에서 워낙에 우리는 이런 실시간 댓글에서 조작이 된 거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아마 다 이제 우리 법적 조치를 할 거다라는 네. 입장이 전달이 됐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고발 뉴스도 그 영상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 사과 방송을 한다고 고지를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 네네네. 그리고 민주파출소 아까 여기 얘기한 민주파출부. 파출부 거기서도 사과문을 올렸고 아까 그 시몬도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시몬도 사과문을 네, 올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바로 LTE급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고발뉴스 누구누구 고소했냐? 고발뉴스 이상호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종원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허재현, 유튜버 민주는 파출부, 정치한 그릇, 디스인사이드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유저 흑선, X 유저의 시몬, 성명 불상자들을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 근절법, 허위적시 등 형법 입각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까지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걸 조작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게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살해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고소했으니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오늘 보도가 여러분들 지금 두 군데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 YTN과 노컷뉴스 내일 여기저기서 더 전화가 와서 제가 알기로는 보도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조작을 했다.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컷뉴스 그리고 YTN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게시물을 한번 읽어보세요. 경고는 끝. 이제 법적 책임의 시간. 시사타파 TV의 실제 댓글 아웃을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로 조작해 대통령 암살 모의로 등갑시킨 관련자들을 이미 고소했습니다. 고발뉴스와 민주파출부는 운영 관계자를 비롯해 조작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확대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CBS 노컷뉴스와 YTN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CBS 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단독 이재명 내가 죽일 것 댓글 조작 유포 혐의 유튜버 피소 친청계 유튜브 생방송에 달린 댓글 조작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댓글인 것처럼 조작 지금 여러분들 어제 보여드린 거 있죠. 실제로는 아웃인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생중계하던 친청계 유튜브 채널의 댓글 이재명 대통령에 혈압을 한번 읽어보세요. CBS 종합 취재하면 시사타파 TV 이종원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와 민주파출부 등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허위사실 적심 과수법에 공고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사타파 TV는 친청계, 고소된 유튜브 채널들은 친명계 유튜버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17일 시사타파 TV에 민주당 전당대회 생방송으로 생방송 중에 올라온 한 댓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살해 협박글처럼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대리인 이재일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조작된 채팅 화면으로 집단적 분노와 증오를 부추겼고 관련 허위 내용이 이미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됐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까지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고소를 같이 진행을 했고 비슷합니다. YTN도 나오고 내일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 사안을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직접 담당해 주신 이재일 변호사님을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네, 이재일 변호사님 오늘 고소 고발 이거 몇 시에 이루어졌고 이거 고소 고발의 고소의 핵심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고소 고발 아니 고발 뉴스를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고소의 핵심은 일단 최근에 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개정된 거는 어떤 식으로 개정된 거예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일단 허위 조작 정보. 예. 일단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그 기존의 법에 따르면 사실인 경우 아닌 경우 허위인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는 그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가중 처벌하고 책임을 이제 10억 원 지금 77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7월 7일 이후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거짓의 사실로 인해 가지고 이 특정 정보가 허위 정보, 조작 정보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런 경우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좀 더 이제 금지하면서 좀 더 책임을 크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77법이라고 그게 7월 7일 날 통과된 거고 허위 조작 정보니까 이게 딱 그거네요. 네, 통과는 아마 작년 말쯤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행은 7월 7일부터예요. 이제 실행은 딱 7월 지금 7일. 맞아요. 네. 완전 이번엔 조작이고 이건 제대로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대표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부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고발 뉴스에서는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댓글을 방치했다. 그래서 이 대표님하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방송들을 했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댓글을 방치했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이 올라왔다는 거하고 댓글을 방치했다는 거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댓글이 올라온 건 그 고발 뉴스에서 그 캡처화면 보여준 것처럼 화면만 봐도 돼요. 네. 하지만 댓글을 방치했다는 것은 영상을 봐야 돼요. 댓글이 올라오면 영상을 그럼 그 관리자들이 우리 로렌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삭제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영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유튜브 보면서 실시간 댓글 쭉 올라오는데 그렇죠. 일단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지웠는가 여부 예. 그러니까 방치했는가 여부를 예. 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지 않고 단순히 캡처 사진만 가지고 이 사람이 댓글을 방치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것처럼 영상 자체를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영상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영상들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네. 그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송에서는 시사타파 대표님이나 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협박 그것도 살해 협박이란 말이에요. 예, 살해 이런 협박. 워딩을 예. 전파하고 고지하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 개정에서 강화된 공중협박죄에 대한 수사 사건도 있었는데 예. 우리도 지금 그 댓글 쓰신 그 조아라님인가 예. 그분도 있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그 댓글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자들 그리고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특정을 하면은 그러한 공중협박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살해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이성호 기자 말씀대로 예.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예. 누군가랑 통화했다라는 거죠. 그건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진짜로 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사안을 크게 부풀리려고 거짓말을 했는지 예. 그거는 당연히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신원 파악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네. 경찰이 사건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변호사님 꼭 좀 따져주세요.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쭉 이제 기록을 보다 보니까 네. 이 당시가 언제냐면 대통령께서 그 영상으로 맞아요. 전당대회 연설을 하는 영상으로 나올 때예요. 네. 그 시점이에요. 오후 2시경, 네. 2, 3시경에 누군가가 그 DC 갤러리로 보여요. 그 뭐 비대위 갤러리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가 그 허위 조작된 그 정보 그 캡처본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이 워딩을 사이버 신고 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 그 신고 내지는 제보를 했다. 네. 이런 캡처가 나와요. 그 캡처 사진을 보면 그 오후 2시 48분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51분인가 누가 글을 올려요. 그 사람도 지금 우리가 고소한 대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건 수일내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 사건 제가 변호인 선임계 내가지고 관악경찰서 조사하면 돼요. 그 의견 조사하면 되는데 경찰한테 이제 통화하고 알아보면 되는데 이건 수일내로 밝혀질 텐데. 아, 걔가 고발을 했으니까. 제보를 했다는 사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수일내로 조작인지 아닌지가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둘 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그런 신고 내지는 제보가 없었는데 이런 캡처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고 치면 우리 형법에서 이제 공전자 위록,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소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공전자 기록 위작 또는 변작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사진을 캡처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제보 내지는 신고를 경찰에 했다. 그럼 이게 무고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상한선이 징역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이것을 그 조작된 사진을 만들어서 한 사람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제보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씨가 방송을 하면 이 사람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잘근 씹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저를? 그렇죠. 잘근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씹어드릴지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표 방송을 할 때 잠깐 텀이 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 허재현 씨하고 이렇게 패널하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그 이상호 씨가 무슨 말 하냐면 경찰에 워딩을 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트위터에 나온 유저가 그것도 뭐 내렸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나온 유저가 경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하지만 DC 갤러리, 그 비대위 갤러리인가 거기 나와 있는 데는 경찰 제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흑선은 경찰 제보했다고 나오고 X에 나온 시모는 제보 경찰 얘기가 없었다. 없었는지 그 X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적어도 DC 갤러리, 비대위 갤러리라는 데에서 신고했다는 그 유저가 한 글에 대해서는 경찰 제보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호 씨가 거기서 경찰 운운한 게 거기 언급된 부분을 본인이 직접 DC 갤러리를 봤든 아니면 옆에 누가 기자가 그걸 봐서 줬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찰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청와대 워딩을 한 것은 이상호 씨가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기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제 거론되고 대통령이 거론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덮을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덮을 사건이 아니죠. 이건 저기 국수본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번 77법 그러니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가지고 좀 이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댓글을 방치했다. 이거 자체는 영상 자체도 없고 영상 자체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폰트도 약간 좀 이상하고 우리가 유튜브 맨날 보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어도 모르고 했을까 아니면 대표님께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대표님을 잠그려고 이자들이 이렇게 꾸민 일이 아닐까. 이것을 수사를 통해 실제 밝혀야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쇼츠 만든 사람들도 지금 저희가 다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X에서 시몬이 자기도 퍼왔다 당연히 퍼왔다 그래갖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재생산해갖고 유포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비방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X도 보니까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더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거기에서 과연 할지 말지 아까 어디지 뭐 민주노 파출 소인가 거기에서 나온 거기였나 어딘가 이 워딩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댓글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댓글이 없더라. 이런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걸 진작에 했어야지.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같은 이런 중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런 크로스 체크도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리고- 심각하게 보는 게 대통령의 살해 협박을 저쪽이 한 거야.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파하고 고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협박죄로도 우리가 고소를 한 거죠. 예, 지금 공정한 협박죄도 될수 있고. 알림이 황희도 이사가 들어왔는데 네. 그 엑스유저 시몬이 네. 저와 그 깨대신님이 이현주 의원 리박스쿨을 다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었대요. 심지어 우리 알림이 황희도 이사의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입에 올린 유저입니다. 사과하는 척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저기 희도 씨 걱정하지 마. 나 성격 알잖아. 끝까지. 제가 그래갖고 전화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어서 바로 민사는 언제 들어갈 거죠? 민사는 우리가 최소 1억에서 10억인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청구 금액은 이제 이 사건을 일단 보고 이제 상대방을 특정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보면서 피고가 특정되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민사소송에도 성명불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상호하고 허재현 빼고는.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 이름 확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확정하는 게 민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민사에서 성명불상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 일단 경찰 조사를 하고 그러면 얼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피고를 특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처음에 이제 피고 특정을 해야지 피고 특정을 실수를 했다가 소송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이재일 변호사님 많은 지금 한 15,000명 시청자들이 이재일 변호사님이 나서주셔서 든든하다,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데 진짜 고마워요 이재일 변호사님. 이재일 변호사님 없었으면 제가 4년 동안 버티지도 못했고 진짜 특히 변호사비 후불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 단골이신데. 네, 단골 대우를 너무 해주셔갖고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제가 4년 동안 이재일 변호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어요. 무슨 사안에 있어서 대신 싸워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빠듯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좀 고소해줘라고 하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사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이거 집단 소송도 가능하냐는 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나 이런 소송 문제가 일단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관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차근차근 파악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청래 전 대표님께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하신 말씀이 본인은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정청래가 지킬게 시민들은 정청래를 지켜달라. 제가 이 말씀을 개총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 개총스님을 지켜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서 4년 동안. 지금 개총스님이 진짜 여기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방송하시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도 했지만 고소도 하고 고소도 당하고 소송들도 많이 하고 정말로 정청래 전 대표님 말씀처럼 여기 민주당을 개총수가 지키니까 개총수를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4년 만에 우리가 지금 옛날 처음 봤을 때 그때 57만 3천 명이 이제 됐어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저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변호사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진영이든 뭐든 상관없이 저희 변호사들은 팩트냐 아니냐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모든 사안을 구체적인 사안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사타파가 옳았어요. 지난 4년간.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시사타파 공격하던 다른 채널들 다 보면은 지금 다 이제 다운되는 분위기잖아요. 시사타파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이런 집단지성이나 시민들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잘하고 제가 목매인 건 아니고 이 밤이 깊어서 네, 이재일 변호사님 추후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 소송 과정을 좀 알려달라 궁금해하니까 우리가 또 이게 소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이 좀 제대로 알려주시고 쟤네들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이 기회에 저런 허위 조작하는 채널들도 다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원래 구글 코리아에 제가 그리고 청와대에다가도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으로 저렇게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저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남발해도 되냐? 저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야말로 이 사건의 제일 피해자예요. 그렇죠. 청와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이제 면밀히 이제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엄단해야 될 곳, 엄벌해야 될 곳 잘 가리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옥석을 잘 가려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고 많은 분들이 든든하다고 하니까 이재일 변호사님도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같이 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이재일 변호사님이 말할 제가 늘 방송에서는 웃고 센 척했지만 그 억울함을 당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바로 보이스피싱 자작극이다라고 김희경이가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저렇게 배째라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나는 배임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악마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서초도 촛불 집회에서 후원금을 횡령했다. 사람이요, 나 그러지 않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그래갖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돈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돈에 관해서 그 수많은 악의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돈과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내 채널을 삭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가 풀려갖고 오해했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고 미안하다는 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풀리는 시간이 4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저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 오해 풀려갖고 돌아오신 분들 있죠. 4년 동안 저는 그런 분들에게 나쁜 놈이 돼 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오해 풀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4년 동안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제가 누구랑 싸웠는지 이제 눈에 보이시죠? 돈탐사, 저 뉴 이재명 세력들, 뉴박 세력들, 이들과 일당백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늘 응원해 주셨던,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회원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공격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누가 저를 담글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무섭다. 윤석열 정부 때는 다 같이 탄압받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왜 제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 정부 때는 다 같이 무서워. 다 같이 탄압받는데, 지금은 어떠냐?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켰던 김어준, 개총수, 새날 이런 방송들이 반명 방송이 되면서 여기를 딱 잡아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석열 때는 다 같이 탄압받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똘똘 뭉쳐갖고 같이 싸우면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반명, 정청래를 응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명의 신천지몰이, 이게 어디서 국힘당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신천지몰이하고 우리를 반명몰이하는 게 국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김민석과 뉴 이재명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여튼 나 마음이 아프네. 우리 황희도, 우리 희도를 제가 한 7년 전에 볼 때도 얼굴도 잘생기고 정신이 저렇게 바른 청년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부모님까지 참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황희도 이사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끝까지 가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4년 전에 1대 100으로 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눈에 다 드러나죠. 시사타파 그 당시에 개국본 대표할 때 저희 사무실 앞에서 통장 까라고 했던 새끼들이 뉴 이재명 세력들과 지금 뉴박 세력들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제가 싸울 때 혹시나 불똥 튈까봐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 지금 그 새끼들이 그때 제압 못해갖고 지금 저것들이, 송가역들이 더 큰 채널로 성장한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저를 개국본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했던 그 송가역들과 열린민주당에 침투했던 뉴박 세력들, 그쵸? 그 인간들이 그대로 그동안 채널 성장시켜갖고 이재명 하면서 찐명파리 하면서 채널 성장시켜갖고 지금 이번에 이 국면을 뉴박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 저도 난도질 당하고 악마화되고 여기저기서, 심지어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딴지에서 악마화가 되더라고. 그 딴지에도 거기 열린민주당 애들이 침투하고 송가역 애들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개총수는 걸러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죠. 왜 힘들었냐?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시사타파 얘기했다가 왜 올려요? 욕먹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같이 방어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같이 방어하기가 싫은 거야. 무슨 말만 하면 시타는 걸러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딴지에서 그렇게 작업하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시사타파 어떤 내용 올리면 시사타파 왜 올리냐, 시사타파는 걸러요,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어떤 놈들이랑 싸웠는지 이제 눈에 다 보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그놈의 뉴탐사, 대기자, 갓진구 저런 놈들 지금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노신촌 주니어, 이만희 교수께 봐. 참. 쟤네들이 본 모습이에요. 그게 강진구가 여러분들이 자꾸 변했다라고 하는데 변한 게 아니라 강진구의 본 모습을 저는 4년 전에 본 거예요. 그렇죠? 저는 4년 전에 걔네들의 모습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손혜원을 손절했겠어요? 그런 애들과 같이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응? 원래 그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워낙 윤석열이 개판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취재하고 그러면 와 했죠. 위기 때 진정성이 드러나고 진정한 우리 편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구리 맞고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이명수, 이관훈, 정나두 이런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브 24, 그 다음에 뭐 이런 스카이필, 그 다음에 우리 랑맨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뉴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어때요? 위기 때 공격을 받으면서도 정의를,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치를 때요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 외롭지 않았냐? 예전에 제가 현장에 가면 저것들이 저를 악마화 시켜갖고 저것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기 바빴는데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는 현장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참 든든했었어요. 정말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도 있고 이런 현장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현장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번 기회로 제가 다시 한번 또 큰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발 뉴스가 대표적으로 어이없게 걸렸지만 저는 반드시 그 배우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